어제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피해자 중 한 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3명 가운데 50대 여성이 어제 저녁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6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씨는 어제 오전 서울 천호동에 있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등 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 등 모두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 3명 중 1명이 끝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던 피의자의 죄명도 이렇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피해자 중 1명이 사망을 했기 네.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 단순 살인죄가 아니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지금 알려지기로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본인이 저질렀던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이 재판에 그러니까 약식 기소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일단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고 이런 형사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서 보복 감정을 가져서 그 원한에 의한 살인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하면 이렇게 국가의 어떤 형벌 작용에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해서 증언을 했다, 고소를 했다 이런 이유로 목적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서 훨씬 더 가중처벌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 경찰이 오늘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인데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될 가능성 높다고 하셨어요. 그럼 보복살인까지 추가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얼마나 높아져요? 지금 살인죄의 법정형이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가법상 보복살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 자체가 2배나 높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단순 살인 미수 같은 경우에는 보복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특가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가법상 보복살인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복 목적이 양형사유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보복살인에 이른 경우와는 상당히 좀 차이를 보일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서 특가법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보복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짚어주셨듯이 지난 7월에 추행 혐의로 입건된 바가 있고 그에 대한 이제 보복 살인이 있었단 말이죠. 검찰은 범행 발생 나흘 전에 조 씨를 이제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어제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도록 법원에 통상 회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향후에 이제 어제 있었던 살인 혐의 재판이 진행이 되면 기존에 있었던 강제추행 재판과 같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건 병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의 효율성과 관련 사건의 판례에 모순이 없이 일치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공동한 같은 피고인이라든가 공동 피고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사건들을 사건의 진행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한 절차에서 재판 심리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강제추행에 대한 재판이 제대로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관련이 깊은 사실상 이 강제추행 사건이 발단이 돼서 이번 보복살인까지 이어진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재판은 병합이 돼서 심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당시 굉장히 상황이 긴박했다고 해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시민들이 맨몸으로 이 흉기 난동하는 현장을 제압을 한 건데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시민이 신속하게 대응으로 피해를 막았습니다만 이 흉기 난동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이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신설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복 목적의 범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상동기 흉기 범행 같은 경우에는 양형 요소 또는 법정형을 높여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데 경찰이 출동하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수분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만약에 지금 이 사건처럼 이 사건 지금 보시는 CCTV에서 정장 입은 시민이 가다가 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을 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피해 더 나아갈 수 있었는데도 그걸 막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대응하다 보면 무서울 수도 있고 또 이 시민들이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범행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시민들의 어떤 노력에만 당연히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항상 그것만 기능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런 범죄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부터 일단 파악을 하고 특히 지금 굉장히 다양한 가구의 형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인 가구도 증가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사회에서 어떤 고립감을 느끼고 혼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망상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범행 동기를 스스로 더 내부적으로 공고히 한다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좀 끊어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안전망을 통해서 이렇게 고립 상태에서 스스로 어떤 범행 동기를 내부적으로 키우는 그런 상황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라든가 어떤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